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의 설경. 1971년 12월 25일 아침 9시 50분. 38살의 사업가 한 사장은 지금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화려했던 곳, 대연각 호텔 11층 스위트룸이니까요. 객실 안에는 캐럴이 은은하게 흐르고 침대 옆에는 아내와 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이만하면 성공했어. 완벽한 크리스마스야. 하지만 여러분, 그 완벽한 행복이 지옥으로 바뀌는 데는 딱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광. 평온하던 캐럴은 비명으로 바뀌고 하얀 설경은 시커먼 연기에 가려집니다. 방금 전까지 성공을 자축하던 한 사장은 지금 창틀을 붙잡고 30m 아래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섭씨 1,000도의 화마가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옵니다. 뛰어내리면 즉사, 버티면 소사. 도대체 왜? 가장 행복해야 할 성탄절 아침에 대한민국 최악의 화형식이 열린 걸까요? 이 끔찍한 비극은 1층 커피숍 구석에 놓인 이것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아주 조금만 30분 전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이곳은 호텔의 심장부인 1층 커피숍 주방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맞아 밀려드는 주문 탓의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직원들은 정신없이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방 구석, 낡은 가스통 연결 호스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하얀 기체를 말입니다. 프로판 가스입니다. 원래는 옥외에 보관해야 할 위험천만한 인화 물질이지만 편이라는 명목하에 주방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었죠. 마치 맹수를 우리 없이 안방에 풀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시각, 11층의 한 사장은 룸서비스로 올라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칩니다. 신문 일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동정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호텔의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을 만족스럽게 훑어봅니다. 바닥에 깔린 푹신한 카페트, 벽면을 장식한 우아한 목재 패널, 그리고 객실마다 비치된 두툼한 나일론 커튼까지 당시 대한민국 건축기술의 정수라 불리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극은 늘 가장 화려한 곳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숨겨두기 마련입니다. 한 사장이 감탄하던 그 모든 인테리어 자재들, 사실 그것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불쏘시개가 되어버릴 말 그대로 고체 휘발유였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21층짜리 콘크리트 요새에 비상계단이 단 하나도 없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설계자들은 자신했습니다. 최신식 콘크리트 건물은 불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옥상으로 통하는 문조차 굳게 잠가두었습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다시 1층 주방입니다. 가스 냄새가 났을 법도 하지만 진동하는 원두향과 빵 굽는 냄새가 코를 마비시켰습니다. 주방 보조 직원이 가스렌지를 켜기 위해 성냥을 집어듭니다. 치!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동시에 11층. 한 사장은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방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1층 주방의 성냥불이 가스렌지에 닿기도 전 공기 중에 퍼져있던 가스 입자와 만났습니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순식간에 팽창하며 출구를 찾습니다. 그 폭발음은 마치 건물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1층에서 터진 갱음은 콘크리트 벽을 타고 11층 한 사장의 손바닥까지 진동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이미 매캐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복도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붉은색 혀를 가진 괴물을 말입니다. 쾅! 하는 폭음과 함께 1층 로비는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여러분, 불이 위로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수평으로 이동할 때보다 무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가 빠릅니다.
대연각 호텔의 중앙 계단과 엘리베이터 통로는 거대한 굴뚝 역할을 했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화만은 로비의 가연성 내장재를 집어삼키며 에너지를 키웠고, 그 뜨거운 열기는 통로를 타고 로켓처럼 수직 상승했습니다. 불과 10분, 21층짜리 거대 호텔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데 걸린 시간은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을 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11층, 한 사장의 객실입니다. 복도로 나가려던 그는 화들짝 놀라며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문을 여는 순간 용광로 같은 열풍이 얼굴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저 불의 통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옥상? 아니면 1층?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전기는 이미 끊겼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을 밝히는 건 오직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시뻘건 불빛뿐입니다. 매캐한 유독가스가 뱀처럼 방바닥을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나일론과 플라스틱이 타면서 뿜어내는 죽음의 숨결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욕실로 뛰어가 수건에 물을 적십니다.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기어 창가로 향합니다. 창문을 열자 영하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확 들이칩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자 등 뒤의 방문이 덜컹거리며 불길이 더 거세게 으르렁거립니다. 불은 산소를 쫓아옵니다. 바로 창가에 서 있는 한 사장에게로 말이죠.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저 멀리 까마득한 아래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살았다.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합니다. 도착한 고가 사다리차는 기껏해야 7층, 잘해야 8층 높이까지만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11층, 사다리는 너무나 짧았고 바닥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 순간 옆방 창문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매트리스를 껴안고 뛰어내립니다. 악! 하는 짧은 비명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끊깁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커튼을 찢어 밧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그 커튼 줄마저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벽지가 녹아내리고 전등갓이 터져나갑니다. 등 뒤에서는 불이 타들어가고 앞에는 30m 낭떠러질 뿐입니다. 그는 창틀을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그 순간 그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타 죽을 것인가, 떨어져 죽을 것인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딜레마가 그의 목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중계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1971년의 크리스마스, 대한민국 국민들은 TV 브라운관을 통해 그 생지옥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밖, 명동거리는 아수라장입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시민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건물 창문마다 깨알 같은 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틀에 이태롭게 매달린 사람들. 그들 뒤로는 붉은 화마가 채찍질하듯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떨어진다. 저기 또 떨어진다. 비명소리와 함께 하얀 물체가 허공을 가릅니다.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살 수 있다는, 아니 살아야 한다는 처절한 희망으로 매트리스를 끌어안고 10층, 15층 높이에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은 잔인했습니다. 매트리스는 추락 도중 바람에 날려 벗겨지고 맨몸의 사람만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쿵, 쿵, 쿵. 그 둔탁한 파열음이 캐럴 대신 명동거리를 채웠습니다. 다시 시선을 21층, 옥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은 가장 참혹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불길을 피해 수많은 투숙객이 옥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옥상 문만 열면 산다. 헬기가 올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뜨거운 계단을 기어서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굳게 잠긴 철문이었습니다. 열어달라고. 수십 명이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지만
맹목적인 방범을 위해 채워진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불길이, 앞에서는 철문이 그들을 샌드위치처럼 압박합니다. 결국 그 좁은 계단참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뒤엉킨 채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립니다. 육군 항공대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옥상 난간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밧줄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헬리콥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하강풍. 그 강력한 바람이 건물 안의 불길을 부채질했습니다. 산소를 잔뜩 머금은 불길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옥상 난간에 매달린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TV 카메라가 줌을 당깁니다. 밧줄 사다리를 잡으려던 한 남성이 불길이 덮치자 손을 놓치고 맙니다. 그는 허공에서 팔을 허우적거리며 21층 아래로 사라집니다. 구조하러 온 헬기가 오히려 불을 키우고 사람을 떨어뜨리는 아이러니. 그 장면을 지켜보던 헬기 조종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눈물을 머금고 기술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더 머물다간 자신들도 추락할 테니까요. 다시 11층의 한 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방은 이제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발 디딜 곳은 창틀, 딱 10cm의 공간뿐입니다. 옷가지에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피부가 오그라드는 고통,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자결감. 그는 옆방에서 매트리스를 안고 뛰어내린 여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밧줄을 놓친 남자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뛰어내려도 죽고 있어도 죽는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불타지 않은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그의 등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대형각 호텔은 거대한 화장터였습니다. 총 사망자 163명. 세계 호텔 화재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그날,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던 자리는 잿더미가 되었고, 화려했던 호텔은 검게 그을린 거대한 해골처럼 남았습니다. 불은 무려 10시간이나 타올랐습니다. 건물 안의 모든 것을 태우고 나서야 스스로 사그라들었죠. 수습된 시신만 163구. 그 중에는 서로 꼭 껴안은 채 발견된 신혼부부도 있었고, 끝내 잠긴 옥상문 앞에서 엉켜버린 수십 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왔을 뿐인데,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수사 결과는 허망했습니다. 원인은 인재였습니다. 돈을 아끼려 주방 내부에 둔 가스통, 겉만 화려하고 불에는 취약했던 싸구려 내장재, 그리고 도둑을 막겠다고 사람의 생명줄인 옥상문을 잠가버린 관리자들의 안일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화재 당시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네요. 법은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이 사건 이후에야 대한민국 건축법은 부랴부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63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죽음의 빌딩.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뼈대인 콘크리트는 멀쩡했거든요. 리모델링을 거쳐 오피스 빌딩으로,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호텔로 바뀌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명동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이 건물을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그 건물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실 수도 있겠죠. 50년 전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어 했던 그 창문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방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사이렌이 울린다면 당신은 어디로 뛰어야 합니까? 당신의 아파트 옥상 문은 열려 있습니까? 이 비극은 1971년에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안전보다 효율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순간, 대형가게 유령은 언제든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